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제가 작년 5월 달에 파이코인과 하이프사이클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5월 달쯤이라고 하면 그 당시 파이코인이 주가가 한창 솟구쳐 올라갈 때 그때였는데요. 그리고 여기선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추천인들이 제 어닝팀으로 들어오던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휴대폰 기반으로 어떤 커뮤니티 안에 또 참여를 하고 코인으로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신기해 하셨던 것 같고요. 또 당시 파이코인 테스트넷도 공개가 됐었고 테스트 지갑이 출시가 되면서 대중들의 기대감이 이제 끝도 없이 올라갈 타이밍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올린 이 하이프 사이클이란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프 사이클이란 미국의 정보기술 자문회사 가트너사에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경험적으로 정리한 지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가 대략 이렇게 생겼는데요.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술 촉발의 시기가 처음에는 존재합니다. 기술이 관심을 받는 시기고요. 하지만 아직 상용 제품은 없습니다. 가설과 소설만 있고요. 이 시기는 미디어가 견인을 하게 되죠. 즉, 미디어가 세상이 바뀔 것처럼 떠들고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기대 거품의 정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선도 업체에 의해서 성공 스토리와 실패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고요. 일부 기업들은 사업에 착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관망을 합니다. 그 후에 환멸의 계곡으로 떨어지게 되죠. 대부분의 도전들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사업화를 포기합니다. 살아남은 업체들만 투자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바로 깨우침의 단계가 있는데요. 수익 모델 사례가 생기면서 시장이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술은 저렇게 쓰는 거구나. 버전도 2.0이나 3.0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기술에 투자를 해보는 기업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요. 하지만 보수적인 기업은 여전히 관망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성의 안정기, 기술이 시장에서 자리를 완전히 잡습니다. 사업적 생존 가능성에 대한 평가 기준도 명확해지고요.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이 높아지면서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이런 지표가 있는데 실제 비교를 해보면 항상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지표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고 요란한 광고들이 나온 후 거품들을 싹 걷어내고 시장에서 안정적인 밸류를 발견할 수 있을 때 그 부분을 주목하라라는 점에서 이 지표가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네, 대충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 하이프 사이클은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큰 그림에 이 그래프를 대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한 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로드맵과 같은 작은 변화에도 대입을 해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마치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서 엘리엇 파동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엘리엇 파동 안에 또 다른 엘리엇 파동이 존재하듯이 이 하이프 사이클도 조금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작년 5월 달이라고 하면 아마 이 하이프 사이클에서 아마 이 정도의 시점이 아니었을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한창 심리적으로 상승 주기를 타고 있을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넷과 테스트 지갑 출시가 있었고 브라우저도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조금 정점에 다다랐을 때는 해커톤의 시작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진들의 공지에는 NFT, 디파이, 다오 앱 등도 언급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대중들의 기대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유저 수도 엄청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는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거품이 생기는 시기인데요. 엄청난 루머들이 재생산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파이도 정확하게 이 하이프 사이클이 예견하고 있는 길을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정말 많은 루머들이 SNS를 통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파이의 개발진 뒤에 누가 있다라든지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았다 자금적으로, 그리고 파이의 블록체인은 세계 최강의 수치를 기록했다, 이미 어떤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등등, 사실 그런 현상들도 이 그래프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커톤이라는 이벤트가 끝이 나자마자 많은 대중들이 현실을 깨달아가는 그런 환멸의 계곡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환멸의 계곡이라고 하니 좀 말이 이상한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이벤트가 끝이 나고 오히려 하락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당시 파이가 어떤 완제품이라는 게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가장 큰 이벤트를 개최한 것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그 결과물들도 완성품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 또한 장기 프로젝트로 봐야 하는 부분인데 많은 대중들이 이때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예를 들어 왜 해커톤의 게임이 이렇게 허접하냐 90년대 게임 같다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았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해커톤은 그냥 몇 주 안에 그냥 랜덤의 사람들이 모여서 제한된 시간 안에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글 스토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완성형 게임의 퀄리티를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파이 네트워크도 메인넷이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개발팀들도 이게 첫 번째 이벤트이다 보니 아마 미숙한 점이 있었을 것이고요. 물론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예일 뿐이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거품이 꺼져가는 시기라고 비유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과 올 연초에 폐쇄형 메인넷과 파일럿 KYC만 진행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엄청난 실망감이 더 커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진은 도대체 3년 동안 무엇을 한 건지 모르겠다. 또는 프로젝트의 기술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아니면 광고비에 욕심이 나서 일부러 늦추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루머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라고 보는데요. 자, 그런데 제 예상으로는요. 이 그래프에 따르면 아직 최저점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환멸의 계곡의 최저점을 찍고 계몽의 단계로 올라가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기까지는 몇 번 더 내려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건 제 주관적 의견이고 너무 또 오해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제 입장에서는 악재라고 보고 있지 않고 추가적인 악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거품이 더 빠질 대로 빠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파이의 실체가 또 제대로 더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요약을 하자면 이때가 왔을 때도 이 차트에 이때가 왔을 때도 와, 파이 엄청난 프로젝트구나 또는 어마어마한 장래성이 있네 라고 생각하시고 덤비시는 분들, 파이 프로젝트에 오시는 분들은 수익을 올리시더라도 정말 큰 수익을 파이를 통해 올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2019년 초창기 때부터 하신 분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파이를 통해 큰 수익을 올리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파이 알맹이 프로젝트 하나만 보고 그냥 믿고 시작하시고 3년간 버튼을 매일 누르신 분들이기에 앞으로 추가적인 3년이나 5년도 흔들림 없이 기다리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이프 사이클 지점에서 저점에서 가치를 보시는 분들이 진짜라는 것. 이게 제 영상의 핵심이 여기에 지금 들어있고요. 제가 이런 영상을 지금 올리는 이유는 이런 그래프를 머릿속에 저장을 해 두시고 어떤 상황이 올 때마다 이런 그래프에 대입을 해서 예측을 하시면 조금 더 인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지만 1, 2년이 걸리든 3, 4년이 걸리든 결국엔 파이는 안정 단계로 진입을 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가치적으로 증명을 할 시기가 올 것이기에 그 점을 믿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